여러분들 그 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투자하실 때는 그 학교 폐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그 학교가 덜 폐교를 하려고 하면은 국립대학교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버티겠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투자하실 때는 국립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린 상권과 오피스 상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린 상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상권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여져 있는 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권을 근린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가깝다 보니까 이용하는 상권을 근린 상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상권이 근린 상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투자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투자하기가 좋죠. 왜냐면은 배우 세대들이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임대 수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다라고 하면은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뭐 학원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된 그런 근린 상권 또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상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사무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상권을 오피스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회사원들이 많은 지역의 상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오피스 상권에다가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더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오피스 상권에 가보면요, 점심 장사는 진짜 잘 됩니다. 별로 맛있는 집도 아닌데 산에 막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피스 상권들이 저녁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다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회사원들은 퇴근하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일단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돼. 괜히 거기에서 소주 한잔 마시다가 누구라도 만나면 꼬이는 겁니까? 상사 만나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오피스 상권은 주중엔 장사 잘 되거든요. 주말에 장사 안 되는 곳이 많다더라. 어떤 회사원도 자기 쉬는 날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근처여서 밥 먹거나 술 먹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피스 상권에 투자하실 때는 주중에 점심 장사 잘 되는 것만 보고 덜컥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어떠한 오피스 상권은 고층 업무 빌딩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 거기 1층 상가가 나왔어요. 또 어떤 상권은 저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그 지역에 1층 상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층 업무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1층 상가가 장사 잘 되는 곳이 오히려 많다더라.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업무 빌딩이 고층으로 들어가면요, 그 건물 내부에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질 않아요. 특히나 그 고층 업무 빌딩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 점심시간대에 엘리베이터 타기가 너무 힘들어. 계속 꽉 차 있거든요. 밖으로 잘 안 빠져나와요. 근데 그 오피스 빌딩이 저층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그 저층 오피스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장사가 잘 되다더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학가 상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가 상권이라고 하면 어떤 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홍대 상권, 신촌, 그렇죠? 또 어떤 상권이 있습니까? 요즘엔 또 그 서울대 입구역 있는데 상권이 좀 유명합니다.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은 지역이라 혼밥할 수가 있는 그런 상권을 유명해진 상권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샤로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서울대 입구 그 로고가 약간 샤자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참 잘 만들어내죠. 그렇죠? 샤로스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 또 생겼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뭐 건대 상권, 이런 상권들이 좀 유명한 상권인데, 여러분들 이런 대학가 상권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보통 이 대학가 상권을 이용하는 그 주 수요층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대, 20대가 많이 이용하겠죠. 그 10대, 20대 친구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단 말입니다. 요즘 거기가 핫하지 않는다? 아예 안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상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요즘에 그 신촌 상권이요,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시도 좀 많아지고 있고 무권리 점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신촌 바로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홍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신촌을 안 가고 홍대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권을 이용하던 그런 그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흡수되는 현상을 부동산 학적으로 빨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흡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홍대 상권은 무식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그 주택가까지 상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권으로 엄청나게 커졌는데 신촌 상권은 옛날만 못하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학가 상권에다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 상권에다 투자를 하실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너는 요즘에 어디 가서 노니? 이런 걸 좀 물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방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투자하실 때는 어떤 걸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가? 일단 지방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투자하실 때는 1년에 장사 2번 안 한다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애들이 아예 안 다니죠. 우리가 이제 개강했을 때 가면 장사 잘 되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 덜컥 상가를 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요즘에 학생 수가 계속해서 미달해갖고 지방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좀 심각하거든요. 그 지방대학교 앞에다가 상가를 하나 사실 때는 그 상가가 폐교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지방대학교 하나 바라보고 그 앞에다 상가 건물 하나 사놨는데 그 지방대학교가 폐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예 답이 없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지방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투자하실 때는요, 그 학교가 망할지 안 망할지도 생각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즘에 고등학교 한 반에 애들이 몇 명 정도라고 얘기하냐면요, 뭐 수도권 같은 데는 한 반에 뭐 30명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강남은 한 반에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도 있다라고 하던데, 반도 7개 반밖에 안 된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편도 아닌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55명, 반도만 12개, 13개 반 이랬었거든요.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수도권 대학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투자하실 때는 그 학교 폐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그 학교가 덜 폐교를 하려고 하면은 국립대학교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버티겠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앞에다가 상가 투자하실 때는 국립된지 아닌지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건 번호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4경 4124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물건 종별을 보니까 근린시설이 하나 경매물건 나왔어요. 근린시설이라고 하면은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온 물건이었다. 토지는 40평, 건물은 50평이 조금 안 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꼬마 건물, 꼬마 빌딩이 경매물건 나온 거예요.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한 4억 정도의 평가가 돼서 나왔던 물건이다. 거의 뭐 4억 정도 되면은 나도 건물주가 한번 돼볼 수가 있는 물건이었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낙찰받으면은 이제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나 그 최근에 건물 하나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럼 게임은 끝나는 거죠. 자, 근데 그 물건이 낙찰은 얼마에 됐는가? 보니까 낙찰 금액이, 우와, 7억 1,300에 낙찰이 됐죠?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80%에 낙찰이 됐다. 놀라운 건 낙찰가가 놀라운 게 아니라 입찰이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84명이 달라붙어서 경쟁을 벌였던 물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 물건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같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도로변에 붙어있는 2층 건물이 통째로 경매물건 나왔던 사건이라는 건데 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었던 건물입니까? 탐앤탐스라고 하는 커피숍이 전체 임차에서 들어와 있었던 물건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가 건물 하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상가 건물에 브랜드 커피숍이 전체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사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건물 아닙니까? 한 가지 살짝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은 저게 탐앤탐스가 아니라 뭐였으면? 스타벅스였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아무튼 뭐 탐앤탐스가 들어와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다. 건물 한번 봐봤더니 이렇게 옥상에 휴게 공간, 뭐 애들이 뭐 담배 필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내부를 보니까 내부 괜찮아요. 깔끔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붙어있는 이 건물이 경매물건 나오다 보니까 투자 가치는 참 좋았던 물건인데 이 물건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위치가 어떤 물건이었는가 같이 한번 보시면 와 너무 좋죠. 안성에 가보시면 한경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그 정문 인근에 있는 물건이고 앞에는 도로변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물건이었었다는 거죠. 입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입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위치가 너무 좋은 물건이죠. 위치가 너무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확인하셔야 된다? 저 한경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국립인지 사립인지부터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저 한경대학교는 국립일까요? 사립일까요? 바로 국립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2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투자 관심을 보였던 물건이었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저렇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장으로 바로 가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 물건이 나오자마자 천장 갔어요. 당연히 커피는 어디 가서 사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탐탐 가서 먹었겠죠. 그렇죠? 저는 맨날 경매 나온 데 가서 커피 먹고 밥 먹고 그래요. 탐탐스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셔봤어요. 이게 왜 경매에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 나왔겠죠? 장사가 왜 안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지도에 답이 나와 있다더라. 지도를 한번 봐보니까 왜 저 탐탐이 장사가 잘 안 됐을까요? 바로 조금만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있어서. 이날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커피를 2차까지 갔어요. 웬만해서는 제가 커피 2차 안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를 2차를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거기 다 있더만요. 빠글빠글해요. 즉, 저 스타벅스랑 타멘탐스랑 경쟁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냐면 타멘탐스가요, 커피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스타벅스랑 커피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애들 입장에서는 타멘탐스 가겠습니까? 스타벅스 가겠습니까? 스타벅스 가죠. 그러니까 타멘탐스 장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건물은 입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좀 오히려 여러분들 이 물건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탐탐을 내보내야 돼요. 탐탐을 내보내서 경쟁이 될 수가 있을 만한 업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상가 건물에다가 뭐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쟁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스타벅스를 갖다가 질로써 이길 수가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폴바셋, 뭐 커피빈? 안 되거든요. 스타벅스랑 경쟁이 안 돼. 질로써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로 경쟁을 봐야 돼요? 차라리 가격으로 경쟁을 봐야 되는 거지. 스타벅스가 커피를 4,500원에 팔면은 아예 저가 커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저가 커피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메가커피. 메가커피 생기는 데는 맨날 따라다니는 커피숍 있죠? 컴포즈. 컴포드가 들어오면 또 그 옆에 뺐다방 이렇게 뭐 계속 생기더라고. 세 가지 브랜드가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들어와야지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타멘탐스가 들어와 있었던 게 잘못됐던 거지 부동산 입지가 잘못되어 있는 물건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었었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건물을 갖게 되신다고 하더라도요. 그 들어와 있는 브랜드, 입주 업종을 잘 맞추셔야지 그 건물에 대한 기대 가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방치를 해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참다운 건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